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와 강원연구원이 함께 준비한 힘내라 강원경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원연구원에서 경제산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석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지사님과 한국경제학회장님 그리고 강원경제인연합회 회장님과 함께 강원경제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좌담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오원정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오원정입니다. 네, 오원정 국장님,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원도도 발맞춰서 여러 가지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강원도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예, 그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의 신산업,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자리로 귀결됩니다. 7월 초면은 이제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겠지만은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강원도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기반 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 IoT, ICT, 그다음에 에너지, 소재 부품 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에 대한 말씀 앞으로 보다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전 산학협력단장님이신 정성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정성훈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강원 바이오 지식인 포럼을 통해서 강원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요즘 이쪽 분야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예, 그 강원도에는 전국 바이오 기업의 5.6%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바이오 기업을 갖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이죠. 약 52% 정도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다음은 대전, 충북, 충남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그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4위에 해당되고요. 또 강원도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강원도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식품 산업하고 의약품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역 발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향후 바이오 산업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어떤 약진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대표 산업하면 역시 의료기기 산업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 하면은 늘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김흥석 메디아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디아나 김흥석입니다. 그 심장 충격기를 갖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예, 메디아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심장 충격기와 환자 감시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그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 내수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필수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미국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지 전문가를 고용해서 지금 열심히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무슨 산업 상당히 참 많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사실은 펼쳐왔는데요.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름의 이제 그 산업들이 새로 탄생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왔던 개념이 이제 전략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원정 국장님, 전략산업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의 전략산업은 이제 2000년도 초에 춘천권은 이제 그 바이오, 원주는 의료기기, 강릉권은 이제 해양 바이오와 신소재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이 거점을 기반으로 이제 인근 시군에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고요. 2011년도에는 이제 이 거점을 좀 이렇게 벨트화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시도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산업과 각 시도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경제 협력권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 사업들이 이제 올해 다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큰 틀과 흐름의 변화가 왔습니다. 강원도가 이제 바이오 산업, 특히 이제 의료기기 산업의 어떤 메카로 떠오른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일선에 계시는 우리 김응석 대표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90년대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 환경 어땠습니까? 98년도에 그 흥업보건소 한 켠을 비워서 10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 의료기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도내 대학, 그 연세대학교 의공과를 포함한 그런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 인프라가 거의 전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만에 그 지자체가 과감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 의공과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다양한 지원 자금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한 인력, 그다음에 초기 R&D 자금, 그다음에 저렴한 뭐 임대 공장, 그리고 고가의 의료기기 시험을 위한 시설들이 확충이 됐고요. 그러한 여건 속에서 그 10개 기업이 이제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었고요. 초창기에는 그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자체와 대학, 그다음에 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덕분에 이제 많은 창업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성훈 교수님, 아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었다면 춘천에서는 아마 바이오 산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이제 생물 산업을 육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강원도의 이 바이오 산업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셨었나요? 예,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바이오 산업이나 이제 의료기기가 그 강원도의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담긴 산업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1983년에 그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34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995년으로 들어가면 생명공학 육성법으로 이제 그 다시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1998년에 본격적으로 그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벤처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바이오 산업은 이와 같은 궤적을 같이 맞춰갑니다. 맞춰가면서 98년에 실질적으로 그 산업자원부로부터 생물산업 육성 시범 도시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춘천이 이제 이걸 받게 됐죠. 그리고 2003년에 춘천 바이오산업 진흥원이 생기고, 자, 이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에 볼 때 우리 강원도의 이 바이오산업 육성은 기초지자체 중에 가장 최초로 그 육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전도 유망했고, 또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산업이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도 굉장히 적합한 산업이어서 상당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략산업 지원 정책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시도별로 4개의 이제 전략산업을 지원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는 광역경제권이라는 그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을 하나의 이제 광역권으로 묶으면서 이 광역권별로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면서 태동된 것이 이제 선도산업이었습니다.
그 선도산업 안에서 이제 강원도가 당시 의료 융합, 의료 관광을 육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원정 국장님,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마다 지원하던 새로운 시군별 특화 산업이 따로 있었죠? 예, 그 시군에 이제 연구산업을 특화하는 6개 프로젝트가 이제 지역대학과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지역산업 개편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땐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전체를 고도화시키고 또 지역의 기반 산업을 이제 좀 더 전략 산업화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 이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산업 간 업종 간에 이제 융합하고 복합하는 융복합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부족했고 좀 이제 뭐 일부에서 이제 얘기입니다만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과당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거나 또 하나는 이제 그 산업 전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특성이나 어떤 가치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이제 지역 전략 산업이 한 번 더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도별로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주력 산업,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육성하는 경제협력권 사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는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이제 묶이면서 충청북도하고 같이 이제 육성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김응석 대표님 의료기기 산업이 광역경제권으로 묶이면서 다른 지역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듣고 하셨을 적에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광역경제권 사업의 어떤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냥 사업 조건이 충북에 있는 기업과 같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어거지로 어렵게 기업을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의 상황과 시장의 미래 예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 기관이나 이제 대학보다는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지역의 어떤 기업과 어떤 기술을 융합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갈지에 대한 선택권을 기업에다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주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논리로 이제 그런 지역과 융합 기술을 선택을 한다면 그 투자는 좀 비효율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 경제권 사업이 그 의료기기, 그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에 주는 영향은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민 여러분께서 언제부턴가 이제 새로운 또 저희 산업 용어들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스포츠 지식 서비스, 그다음에 제주도의 마이스하고 강원도의 이제 헬스케어 산업을 이제 합성한 미케어 산업, 뭐 이런 이제 산업들을 강원도에서 또다시 이제 육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산업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야의 산업인지 조금 정성훈 교수님께서 보충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죠. 스포츠 지식 서비스. 2002년에 히딩크 감독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딩크의 승리는 결국 축구에서 정보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IT와 결합을 했을 때 더 강력해진 그 정보 산업을 의미합니다. 강원도는 그 IT 육성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저하된 지역이죠. 자, 이거를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주로 해서 스포츠 지식 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기술과 스포츠의 이 기본적인 어떤 정보, 그리고 또 스포츠라고 하면 또 건강과 연결되는 총칭을 해서 우리가 스포츠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케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 미케어는 이제 마이스와 헬스케어의 그 줄임말입니다. 마이스는 뭐냐면은 정말 이 공장 없는 굴뚝 없는 산업이죠. 그 숙박, 컨벤션, 관광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동안 육성해왔던 바이오 산업, 의료기기 이런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그 미케어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통칭으로 그 강원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은 첫째는 IT 1998년 이후에 IT 기술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그 경쟁력에서 약간 뒤처진 IT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스포츠 지식 산업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강원도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면서도 불구하고 컨벤션 센터 제대로 없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런 마이스와 또 생명 건강이라는 산업을 여태까지 육성해왔던 강원도의 어떤 경쟁력이 결합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이제 차세대 그 강원도의 그 먹거리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산업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육성해 오고 있는데요.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의 어떤 그 위상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의료기기 산업이 19년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도 중반부터 사실 그 관련 업계에서는 원주가 의료기기 사업을 하기에 그 창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타 지역의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서도 이 규모는 좀 작지만 그 보기 드문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도 관련 이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저희 회사도 가끔 그런 손님들이 방문을 하곤 하고요. 다만 그 규모면에서 볼 때 이제 원주가 세계적인 뭐 아시아에서 유명한 뭐 그런 의료기기 도시로 평가받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이제 강원도의 대표적인 이런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전략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제 사실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혹시나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러한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되면서 혹시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되어야 될 그런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그 어떤 산업이 성장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나 관련 기관, 그다음에 대학, 기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경쟁력 있는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이 강원도 그 원주 의료기기와 좀 틀리게 주로 이제 지자체나 기관이 이제 갑의 역할을 하고 대학이나 기업들이 이제 말없이 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처럼 관련 기관들이 기업들을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묻고 또 작고 큰 그 성공 스토리들을 발췌해서 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례들은 보기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의료기기 산업이 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원 체계 자체가 좀 현재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산만해지고. 그래서 어떤 같은 정부의 자금이 이 여러 기관, 부처를 통해서 너무 많은 지원기관들로 이제 배분이 되면서 기업들이 좀 굉장히 혼란을 겪고 또 좀 더 큰 문제는 그 지원 사업들이 또 많은 부분이 또 중복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원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영석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공급자 중심의 어떤 지원이 아니라 이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하고 지원 체계도 일원화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도는 이제 의료기기와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금 코스닥에 상당하는 스타 기업도 배출되었고 수출 기업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원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개발이라든지 디자인, 수출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경제와 글로벌 쪽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한 8월 정도 되면 이제 구체적인 뭐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비해서 좀 이제 양해를 이제 도민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이제 앞으로 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거나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도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부 정책의 전략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특정 산업의 어떤 발전과 보완점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자금을 주는 산업입니다. 이 자금만 가지고 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과 또 같이 연관된 모든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강원도가 전략산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다 자율적인 어떤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조를 잘 활용을 해갖고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또 대학하고 연합하는 이러한 그 성장 체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왔으니까 얘기가 산학협력의 모델을 우리가 조금 더 달리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학 주도형 산학협력, 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어떤 정부 때는 대학을 강조했고 어떤 정부 때는 기업을 강조했습니다. 산학협력은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층적인 어떤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이 특정 산업을 살리기 위한 산학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육성을 갖다 전략적으로 했던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이제는 이제 ICT와 융복합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원정 국장님, 강원도의 ICT 융합 산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예, 강원도의 이제 IoT와 ICT에 대한 기술은 내년에 개최되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시연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강릉과 평창에 가상이나 증강현실, 첨단 기술이 장착된 IoT 거리와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 초에 열린 테스트 이벤트에서 이제 일부 공개를 했는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림픽 유산화 차원에서 ICT 융복합 클러스터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토이 클러스터를 지금 이제 조성하려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강원도의 이제 IT 산업적 지원이 다른 분야의 산업에 비해서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ICT 융합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80년대가 세계 자본주의가 그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 자본주의 구조조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조조정을 돌파한 기술이 ICT입니다. ICT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거의 필요성을 아주 자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6T 산업, I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들을 융합하자라는 것이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ICT 굉장히 중요하죠. 융복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플랫폼 경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플랫폼 경제라는 거. 여러분 기차역 생각하십니까? 기차 플랫폼. 그 플랫폼에는 기차 노선이 깔려 있고 기차가 있고 자, 이것이 잘 갖추어진 플랫폼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됩니다. 플랫폼 경제라는 건 ICT를 융합한 플랫폼 경제라는 건 ICT라는 기반 속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우리 강원도가 2000년대 들어서 이런 경쟁력을 조금 놓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가 버린 건 아니니까요.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계기로 해갖고 이런 ICT 융합의 산업의 ICT 융합 산업의 어떤 발전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지역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제 새로운 이제 전략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화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 하면은 의외로 이 4차 산업혁명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는 전자의료기기를 특히 육성했기 때문에 특히 ICT 산업하고 상당히 어떤 연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응석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의료기기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ICT와 의료기기의 만남은 그 건강, 삶의 질, 그다음에 생명 연장 이런 분야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IoT의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역사가 한 3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주로 병원 내에서 이 환자가 위험 상황에 빠진 부분들을 의료진에 알리는 그런 분야와 그 다음에 이 휴먼 에러, 사람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돼 왔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병원 밖에서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관리와 이제 응급 관련된 부분에 사용이 돼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진단, 어떤 질병의 진단에 관여하지 않는 좀 가벼운 이 생체 신호 측정을 가지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기기와 IoT, ICT의 만남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무궁무진한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시도가, 실패를 전제로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도가 이제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유효성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야 이제 상업화에 성공해서 이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이 또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강원도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바꾸려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 산업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뭐 어떤 산업들도 ICT 융합 산업으로 사실은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원종 국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IoT와 ICT는 이제 우리 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의료 분야, 의료기기와 이제 바이오 산업에 우선 적용돼야 합니다. 물론 시장 진입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건강 생명 산업과 융합한 이제 그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강원도의 주산업인 관광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의 취약한 의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아낀 전기 거래 등 에너지 부분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주로 전략 산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누면서 강원도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아까 이제 10여 년 넘은 시간을 갖다가 저희가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게 강원도의 메인이 되는 산업처럼 이제 느껴지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강원도의 기반 산업인 뭐 의료기기, 바이오, 소재 부품, 에너지, 뭐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도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원인이 이제 이렇게 벨트화되지 못하고 이제 거점화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벨트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효과들이 이제 시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의료용 3D라든지 아니면 특수목적용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지식재산, 식품,
탄소, 수소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웅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강원도의 그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에는 그 충분히 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주가 90년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어서 최첨단 의료기기 도시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고용이라든지 전체 의료기기 생산량 중에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 뭐 수출 비중, 그리고 강원도의 수출 품목 중에 1위가 의료기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어느 정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가는 반면에 이 도민들이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의료기기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기는 그 IT 기기나 아니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일반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이름이나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 친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적인 글로벌 그 의료기기 회사들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그 스타 기업들, 지금은 뭐 상장사들이나 이런 좀 규모가 점점 커지고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민들이 좀 인지할 만큼 그런 유명 기업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아마 이제 시군에 가면은 사실 대부분의 산업들이 주로 이제 식품 산업들이 많이 있다 나니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바로 옆에 보이는 산업, 아마 그런 식품 산업, 그다음에 이제 원주권을 중심으로 또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전략 산업에서 또 배제되기도 하고 또 강원도 하면은 또 떠오른 또 시멘트 산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이미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원도의 전략 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 쭉 나눴던 이런 전략 산업은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분명히 육성을 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강원도의 이제 대표 산업인 이제 그 대표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주력 산업이나 이제 뭐 어떤 전략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도 필요하지만 저는 오직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경쟁은 예산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특화했느냐가 시장을 지배하고 이제 시장의 성패를 가늠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어떤 전략 산업의 방향은 이제 크게 융복합이라는 큰 전제에서 추진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특성과 어떤 그런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좀 단기적인 프로젝트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정성훈 교수님.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진입 문턱을 좀 낮춰달라라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에 가보면 각 국가마다 가장 원하는 것이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 산업 지역을 원합니다.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유명한 가구 업체는 저 기술을 가지고도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수준을 중앙정부 주도로 한 것들은 첨단 산업 위주로 가더라도 강원도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산업이나 기술을 기획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획 인력에 대해서 10만 양병설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을 키우느냐? 그거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 한 명이 2만 명을 먹이 살린 거 아닙니까?
똑똑한 기획 인력을 5명만 키워도 10만 명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고 10년 강원도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자라는 부분이 제가 정말 그 강조하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웅석 대표님. 저는 그 지금 상태에서는 좀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산업이 성장하려면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과거에는 그 원조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에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학이 적기에 적당한 인력들을 배출을 했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요 주체들이 모여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들을 따내는 등의 어떤 체계적으로 좋은 여건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산업이 커지고 이 다양한 주체들이 생기고 또 천복단지들을 탈락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어떤 구심점이 약해져 가서 경쟁력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조 의료기기 산업을 다시 좀 가파른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구심점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고 이 미래 계획을 수립해서 좀 의료기기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다시 최고의 위치로 오를 때 아마 이 전략산업이 계속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교수님, 전략산업에 우리 인력 양성 만약에 한다. 앞으로 지금까지 뭐 전략산업과 관련돼서 뭐 인력 양성 많이 했는데요. 한마디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혹시 아이디어 계신지?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력 양성과 취업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력 양성만 해왔습니다. 그게 기존의 대학 기능입니다. 이제 대학은 인력을 양성만 하지 말고 취업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 굉장히 힘든 길이더라고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인재를 선정해서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인재는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고통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의 화두는 이제는 단순히 인력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고 취업의 기회를 주고 신성한 일자리를 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물론 큰 틀에서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하나하나 작은 분야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그 강원도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정 국장님, 지금 뭐 강원도에서 제가 아까 뭐 의료용 드론 얘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드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준비하시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좀. 예, 저 강원도는 이제 드론 산업 관련해서 이제 미래의 어떤 신산업이고 이제 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올해 이제 큰 국제 대회도 개최하고 내년도 올림픽 열릴 때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동안에 강원도 주산업인 관광을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이제 앞으로 강원도의 그 사계를 아름다운 사계를 공중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아마 지역 산업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원정 국장님, 정부의 어떤 재편 방안 그리고 강원도의 어떤 대응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제 지역 전략 산업을 다루는 업무가 산업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이제 지금 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 이제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그 지역의 그 전략산업이나 주력산업은 이제 융복합 형태로 바뀌고 시도가 같이 이제 경제 협력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이제 경제 협력권 사업은 소위 이제 신산업이라고 하는 그쪽 분야에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로 이제 변화를 줄 겁니다. 좀 이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융복합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기기와 바이오가 이제 융합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가 부품이 합쳐져서 이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부가를
부가 산업이 일으키는 문제들, 그다음에 강원도가 이제 가장 강점이 이제 건강 생명 쪽 분야인 식품, 그다음에 이제 지식 분야 이쪽에 큰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지원 체계라든지 연구 인력의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실제 그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들, 그다음에 잦은 평가로 인한 어떤 이제 사업에 좀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그 동안에 그 한 5년 동안 그 동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심층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산업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다 하더라도 이걸 잘 조율을 해가지고 실제 그 일선에서 일하는 기업, 그다음에 이걸 연구하는 대학들이 이걸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도 이 분야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뭐 그래도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예, 예. 이 정부의 그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벤처부를 그 만드는 겁니다. 원래 그 선진국의 몇몇 국가들은 중소기업부가 있었고 산업부가 있었는데 이건 요즘에 합치는 경향인데 우리는 이거를 분리시켜 놓고 이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소기업부는요 어디를 더 중요시해야 되냐면은 민생 경제에 정말 그 우리나라의 열악한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에 그 더 강조를 둬야 됩니다. 첨단 중소기업도 물론 정책적으로 그거를 지원을 해야죠.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더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있고, 그러나 이 중소기업들은 정말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소기업 벤처부를 만들려면 더욱더 꾸준히 그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중기청 정책 같은 경우 보면 좋은 건 많은데 정말 꾸준성이 없었습니다. 제발 좀 꾸준하게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산업은요, 생태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강원대학교에 한 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건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하는 겁니다. 강원대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건 하나의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공동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정책은 이런 공동체의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되고 우리 강원도도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정부 정책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이런 부분들을 더 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자생적으로 하는 그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원종 국장님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의견 있으신 것 같으시대요. 예, 지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이제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강원도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대학이나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중소기업 정책,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산업의 지원 이 모든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고 이제 어떤 그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자 중심, 소위 말해 이제 도나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버텀업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방에서 짜서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시행착오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구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새 정부에서 단 1원이라도 일자리와 연관되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이제 일자리 정책이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저희가 하는 모든 어떤 산업의 어떤 지능 자체가 일자리 규율되기 때문에 그 점에 이제 좀 참고가 됐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자체가 됐건 정부가 됐건 기업에서 바라는 건 이런 거다. 이것부터 사실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강소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면 그 인력 그 고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미리 성급하게 정부에서 너무 많은 걸 정하지 말고 좀 지역이나 어떤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자율성을 좀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인 그런 투자가 고용이나 수출이나 어떤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정 국장님. 이제 어떤 거점 벨트를 넘어서서 이제 융복합하지 않으면 이제 강원도의 어떤 산업 구조상 외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의료와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 신산업과 기후 환경,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ICT 기술이 합쳐져서 이제 좀 더 그 규모화되고 이제 조직화된다면은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어떤 스마트나든지 어떤 패스트 기술 이런 쪽에 접근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도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장기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제기되지만은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좀 따뜻한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한 기업이라도 뿌리 깊게 이 지역에 내려갔고 정체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산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드는데 우리가 더 역점을 두어야지 정말 우리 강원도가 이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응석 대표님. 강원도는 그동안 이 의료기기 산업을 국내 최고의 여건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최고의 이 경쟁력을 가진 그런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서 또 가파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꼭 성공해서 강원도가 이 세계적인 첨단 의료기기 기술 도시, 좀 부자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도의 전략산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원도의 관광산업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보다 심도 깊은 좌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